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아닌 밤중에 날벼락 같은 일이었습니다. 계엄으로 인해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었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시민의식은 단단했습니다. 계엄군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자 시민들이 이를 막아섰고,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후 2시간 반 만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게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죠. 직장에 출근하고 친구를 만나고 가족과 밥을 먹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대통령은 파면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날 밤 계엄을 막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고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선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보라 작가의 소설 처단은 계엄을 막지 못했더라면 벌어졌을 비극을 그리는 소설입니다. 소설은 허구입니다. 사실이 아니고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죠. 현실에서는 계엄이 일단락되었고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설에서는 만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만약에 계엄에 관한 무시무시한 진실이 담겼습니다. 정보라 작가의 신작 처단은 바로 그 허구 속의 진실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작품입니다. 정보라 작가는 한국 환상문학의 최전선을 개척해온 소설가입니다. 2022년에는 소설집 저주토끼로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르며 세계적 명성을 얻기도 했죠. 타임지에서는 저주토끼를 올해의 책으로 선정하며 당신과 나를 위한 더 나은 세계를 상상하도록 독려한다 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정보라 작가의 소설은 불의한 세계 앞에서 살아남으려는 존재들의 이야기를 다루며 호러, SF, 잔혹동화 형식 안에 날카로운 사회의식을 담아내고 있죠. 신작 처단은 가상의 오늘을 통해 정보라 작가의 날카로운 사회의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엄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계엄의 표면적인 의미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뉴스와 기사가 계엄을 다루고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는 계엄의 정치적 의미와 경제적 영향력 등에 그칠 뿐입니다. 계엄 때문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 계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설은 알려줄 수 있습니다. 계엄이 벌어졌을 때 나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처단은 계엄이라는 거국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정치나 경제 같은 거시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내의 이야기, 외국인 유학생의 이야기, 편의점 알바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우리가 계엄 속에 던져졌을 때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인지, 때로는 처연하고 때로는 무시무시한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때 병실 미닫이문이 부서질 듯 거세게 열렸다. 무장한 군인들이 병실 안으로 몰려들었다. 뭐예요? 그녀가 벌떡 일어섰다. 왜 이래요? 군인 한 명이 총을 치켜들어 개머리판으로 그녀의 얼굴을 내리쳤다. 이런 장면을 읽을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날 계엄을 막지 못했더라면. 그런 생각에 몸서리치게 되고 또 그런 생각이 현실이 되지 않았음에 안도하게 됩니다. 정보라 작가의 필력은 읽는 사람의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한 아이의 아버지가 한 말이었습니다. 총을 든 군인 앞에서 R은 천천히 걸어 군용 트럭에 다가갔다. 트럭 앞에서 군인이 R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그리고 군인들이 R을 들어 올리다시피 트럭 짐칸에 밀어넣었다. 트럭이 출발했다. R은 자신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알지 못했다. 잠든 아이의 숨소리를 듣고 싶었다. 정보라 작가는 그저 가족이 보고 싶다고 쓰지 않았습니다. 잠든 아이의 숨소리를 듣고 싶다고 썼죠.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청각과 촉각으로 생생하게 전달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감각을 통해 가족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소설 속 계엄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보라 작가의 필력에 소름이 돋았던 부분이었죠.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계엄을 알지만 동시에 계엄을 모릅니다. 계엄이라는 길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역사에는 만약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불의에 맞서 의연히 주권을 수호하려면 그날 계엄을 막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단은 그런 가치를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